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과 라우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라우트, 어, 네트워크를 설계 하는 데 있어서 라우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라우트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스위치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설정해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고, 또 라우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네트워크 전체의 그 성능에도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우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스위치에 비해서, 숫자는 라우트가 적지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라우트의 계략적인, 라우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라우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부분은 또 라우트에서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하나씩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터넷 구성에서 라우트가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인터넷 차원에서 라우트의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그러면 라우트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라우트 역할이 뭔지 스위치하고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우트의 내부를 완전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라우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는 그런 장치인지,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프레임 교환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라우트도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갖다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라우트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우팅 테이블.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라우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넷 이러면은 뭐 워낙 이게 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인터넷 내부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한다든지 또 내부를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은 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뷰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는 않지만 한 슬라이드 두세 개 정도를 가지고 인터넷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보면은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접속하고 있을 텐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접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와이파이를 가지고 접속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바일 네트워크, 원래 휴대폰 네트워크로 만들었던 3G, 4G, 5G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어떤 한 부분은 보면은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이죠. 모바일 네트워크가 인터넷의 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학교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써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또 어떤 부분을 보면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이죠. 또 실습실에서 또는 뭐 랩에서 PC를 써서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보다는 유선 네트워크 들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더넷인데 이더넷 유선 네트워크로 아마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PC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할 때 뭐 집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더넷 랜도 인터넷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걸 또 볼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여러분들 홈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홈 네트워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어떤 홈 네트워크는 DSL 여기서 DSL 네트워크가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화망을 통해서 고속으로 이렇게 인터넷 접속을 해주는 그런 DSL 네트워크를 써서 홈 네트워크를 인터넷 접속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케이블 모뎀을 써서 인터넷 접속하는 케이블 모뎀 네트워크를 써서 인터넷 접속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FTTH 광 케이블을 써서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파트 랜을 써서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벌써 인터넷에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종류가 다른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인터넷 내부에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IoT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IoT가 인터넷 접속되어 있다. IoT 네트워크가 인터넷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내부를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네트워크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아주 큰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을 ISP라고 그러는데 ISP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ISP가 많이 있습니다. 이 ISP들이 전국 또는 어떤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당연히 이렇게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IoT 네트워크나 또 홈 네트워크나 우리 학교의 캠퍼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어떤 큰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서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가 우리 국내의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ISP, 예를 들어 KT 네트워크나 SKT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해외 다른 나라의 네트워크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캠퍼스 네트워크하고 KT 네트워크 연결하는 이런 장치들 이런 장치 우리나라의 KT 네트워크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 연결하는 이런 장치 우리나라의 어떤 네트워크하고 일본하고 연결하는 장치 이런 장치들 있잖아요. 홈 네트워크를 외부의 어떤 인터넷하고 연결하는 장치 이런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부 다 라우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라우트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는 이런 장치들을 라우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좁혀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라우트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을 서로 상호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같은 종류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이더넷, 또 뭐 근처에 있는 단국대학교에 있는 이더넷, 또 다른 데 있는 이더넷 이런 것들 종류가 같은 그런 네트워크들을 서로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모바일 네트워크하고
이더넷, 와이파이 네트워크하고 이더넷, DSL 네트워크하고 이더넷, 케이블 모뎀 네트워크하고 이더넷, 이렇게 서로 종류가 다른 그런 네트워크들을 라우터로 연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넷은 여러 개 서로 종류가 다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네트워크들을 라우터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가 이더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내가 앞에 설명한 거는 어떤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그런 종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들을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라우터로 구분한 그런 구분한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그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 학교 같은 이런 그 캠퍼스 네트워크 또는 빌딩 네트워크, 사무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전 세계에 뭐 이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캠퍼스들 많고 뭐 기관들도 많고 사무실 무지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 통칭할 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에서 운영하는, 조직에서 관리하는 그런 수많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의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힘든 그런 어떤 조그만한 그런 조직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조그만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조직이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 홈이죠, 홈. 이 홈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홈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홈 네트워크. 이 홈 네트워크를 물론 이제 홈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홈 네트워크 유저들은 네트워크를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대신 연결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액세스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 여기에 이제 홈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수많은 홈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조그만 홈 네트워크들이. 음, 조그만 홈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전체를 묶어서 액세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액세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수많은 그런 ISP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바이더 회사들이 있다고요. 물론 전국 단위의 액세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들도 있지만 이런 액세스 네트워크들이 수많은 액세스 네트워크들이 있는 거죠. 전 세계에 보면 우리나라도 뭐 액세스 네트워크 무지 많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이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가 뭐 KT 액세스 네트워크, LG U 플러스 액세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SKT 액세스 네트워크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각 지역별로 뭐 조그마한 그런 액세스 네트워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액세스 네트워크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전국 단위로 또는 뭐 어떤 넓은 단위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또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아주 범위가 넓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을 ISP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전국 단위 ISP, KT, LGU 플러스 SKT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ISP죠. 그죠? 그 ISP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전국 단위 ISP들이 여러 개 있고, 그죠? 이 ISP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전국 단위 ISP, 넓은 지역의 ISP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각 나라마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고, 액세스 네트워크들이 여러 개 있고, 그 액세스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전국 단위로 묶어주는 그런 ISP 네트워크들이 있고, 이런 거죠, 각 나라마다. 그리고 그런 전국 단위, 각 나라의 나라 단위의 그런 넓은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들을 전 세계적으로 또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들을 인터넷 익스체인지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물리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해저광 케이블이라든지 뭐 위성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광범위한 그런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이제 또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지역, 조그마한 영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부터 그보다 큰 영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 나라 단위의 영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 그런 나라 단위 영역을 또 이렇게 상호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이런 계층적인 그런 어떤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런 네트워크들을 서로 라우트를 통해서, 요 각각 하나가 전부 다 라우트죠, 라우트. 라우트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우트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 네트워크를, 그 네트워크는 뭐 무지 이렇게 규모나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종류나 이런 게 따라 다르지만 그런 네트워크들을 라우트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한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개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느꼈겠지만은 인터넷은 라우트로 네트워크를 연결한 그런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라우트가 인터넷에서 상당히 키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장비다. 이런 걸 아마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지금 제가 설명한 인터넷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 인터넷은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우리가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통신 장치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건 네트워크이잖아요. 네트워크인데 인터넷이 뭐냐? 네트워크라고요. 네트워크인데 무슨 네트워크냐?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 네트워크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뭐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게 네트워크 설계 이 코스의 전체를 어떤 관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헷갈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들을 앞에 지금 설명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트워크들을,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 크고 작은 물리적으로 종류가 다른 이런 네트워크들을 라우트로 연결해서 만든 하나의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그런 이기종 네트워크들을 라우트를 연결한 거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에는 네트워크들이 무지 많이 있다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우리 학교 네트워크, 코리아텍 네트워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코리아텍 네트워크 하나인데, 하나라는 게 조금 이렇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왜냐하면 코리아텍 네트워크가 하나가 아니고 인터넷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개라는 걸 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 왜 하나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코리아텍 네트워크도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뭐 여러 개, 그러니까 인터넷에 라우트로 연결된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들을 인터넷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인터넷 하부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해서 서브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터넷에 라우트를 통해서 연결된 네트워크를 서브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서브넷은 인터넷에서 식별이 가능한 유일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은 각각 네트워크 주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아이디, 네트워크 주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IP 주소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 장치를 통칭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뭐 잘 배웠겠지만, 통칭할 때 인터넷에 연결되는 통신 장치를 통칭할 때 호스트다 이렇게 하거든요. 호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호스트들은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 유일하게 구분되는 네트워크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는데,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는 이 서브넷, 그 인터넷이 호스트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호스트가 인터넷에 있는 특정한 서브넷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서브넷 내에서, 말이죠. 요 서브넷 내에서 이 호스트는
반드시 유일한 요 서브넷 내에서 반드시 유일한 아이디를 가져야 돼. 네. 그러니까 서브넷은 유일한 서브넷 아이디를 가지고 호스트는 그 서브넷 내에서 유일한 아이디를 가지기 때문에 네. 그죠? 서브넷 아이디 여기다가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특정한 서브넷에 연결된 호스트를 이제 지칭하는 거죠. 이게 사실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이게 뭐냐면 이게 IP 주소가 된다고요. 서브넷 아이디가 인터넷에서 유니크하고 유일하고 호스트 아이디가 요 서브넷 내에서 이 서브넷 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이 IP 주소 서브넷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성되는 이 IP 주소는 인터넷에서 유일한 이런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차원에서 이렇게 주소로 쓸 수 있다 이런 거라고요. 서브넷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서브넷. 그래서 인터넷의 내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식별이 가능한 하나의 네트워크 서브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서브넷은 종류가 달라도 된다는 거죠. 와이파이 네트워크라도 되고 3G, 4G, 5G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라도 상관없고 유선 이더넷이라도 상관없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볼 기회가 나오는데요.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렇게 그냥 광 케이블로 하나 연결해 놓은 이런 네트워크라도 상관없고 종류가 서로 달라도 돼. 물론 종류가 다를 때마다 있잖아요. 종류가 다를 때마다 그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 네트워크를 원래 개발할 때 그 목적 자체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5G 네트워크, 4G 네트워크 같은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원래? 전화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라고. 전화기끼리 서로 식별도 하고 통신도 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때 사용하는 주소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전화번호지. 어, 이더넷. 원래 사무실에 있는 사무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였다. 간단하게. 예. 그때 사용하는 주소가 뭐였냐? 맥 주소였다. 어.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브넷마다 서로 다른 주소 체계 당연히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주소 체계뿐만 아니라 그때 서비스 자체가 전화만 같으면은 보이스 음성 신호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통신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더넷 같으면은 사무기기 간의 통신이 원활한 통신에 가장 적합한 통신 체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통신 체계 다 다르다. 통신 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전달하는 정보 단위, 교환하는 절차 이런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서브넷 이러면 기본적으로 주소 체계하고 통신 체계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보면은 여러 종류가 다른 서브넷으로 이렇게 서브넷을 라우터로 이렇게 연결한 장치면은 그 내부의 각 네트워크마다 통신하는 방식, 주소 체계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맥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장치를 맥 주소로 식별한다. 불가능하지. 왜? 전화기 같은 거는 맥 주소를 쓰지 않거든. 전화번호를 쓰니까. 그러니까 LTE나 5G 네트워크에서 맥 주소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아이덴티파이, 식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장치나 또는 이더넷 장치를 식별 못하죠. 왜? 그건 뭐 맥 주소를 쓰니까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좀 잘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인터넷에는 주소 체계가 다른 네트워크도 여러 개를 연결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모든 장치를 서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주소 체계가 별도,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모든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유니버셜하게 보편적으로 서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주소 체계가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 새로운 주소 체계. 그래서 나온 그 주소 체계가 뭐냐면 그게 이 IP 주소죠. IP 주소.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차원의 인터넷 차원에서 장치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서브넷에 디펜던트 하지 않는, 종속되지 않는 그런 주소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게 IP 주소라고. IP 주소.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IP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나 호스트 아이디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인터넷 주소는 특정한 서브넷, 물리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서브넷, 예를 들면 와이파이라든지 뭐 이더넷이라든지 4G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특정한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 특정한 네트워크하고 독립적인, 여기에 사용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이런 주소를 우리가 물리적인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지컬 어드레스. 왜?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인 이더넷, 물리적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주소다 이렇게 해서 물리적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IP 주소는 이 물리적 주소하고는 사실 독립적인 거죠. 물리적 네트워크하고는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인 주소다, 로지컬 어드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서브넷 차원에서는 자기들 주소가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4G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정보를 교환한다. 자기들끼리 전화 교환기 사이에 전화기하고 교환기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때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주소를 맥 주소라든지 IP 주소 이런 걸 쓸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전화기하고 교환기는 자기들끼리 원래 뭘 가지고 어떤 주소로 가지고 정보를 교환했냐면 전화번호를 가지고 교환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더넷에서 IP 주소를 가지고 이더넷 장치하고 스위치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 스위치가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했던 주소는 원래 뭐였냐? 그게 IP 주소가 아니었고요. 맥 주소였다. 맥 주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라우트나 IP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더넷 스위치, 이더넷, 맥 주소, 그 다음에 이더넷 스위치, 맥 주소 테이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뭐냐? 원래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맞는 주소 체계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정보가 이더넷을 통과한다. IP 주소를 가지고 교환할 수 없는 거죠. 맥 주소로 바뀌어서 그 맥 주소를 가지고 스위치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요. 4G 네트워크를 통해서 IP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원래 IP 주소를 가지고 내가 누구랑 통신을 하겠다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 인터넷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IP 주소밖에 없으니까요. 전화번호 가지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쓰지 않는 인터넷 장치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4G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전달한다. 자기들끼리 전달한다. 이러면은 IP 주소가 전화번호 주소로 바뀌어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은 서브넷 고유한 그런 이제 주소를 다 가지고 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 뭐 다 스마트폰 쓰시죠?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 접속할 때 두 가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쓰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4G 또는 3G 모바일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선택에 따라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말이죠. 얘가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IP 주소가 맥 주소로 바뀌어서 인터넷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인터넷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모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로 바뀌어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IP 인터넷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넣기 전에 하나 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은 IP 주소를 써야 돼요. 왜냐? 인터넷 장치들하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장치, 예를 들어서 내 PC가 이 스마트폰을 식별하려고 그러면은 이 IP 주소로 식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도 접속할 수 있고 4G나 3G 네트워크에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적인 서브넷 주소는 맥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맥 주소 또는 4G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주소 이런 서브넷 물리적인 주소 두 개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소가 사실 세 개가 들어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설계 이런 것 전체적으로 내부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을 조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장치들 그런 장치들을 호스트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호스트. 이런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든 간에 동일한 주소 체계, 동일한 통신 방식으로 서로 통신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IP 주소고요. 그 다음에 통신 방식을 정의한 그런 프로토콜은 이 IP. 오케이? IP로. IP 주소를 쓰는 거죠. IP,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터넷 통신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 어떤 네트워크로 물리적인 네트워크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알 필요가 없어. 나는 IP 주소를 가지고 IP 통신 방식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인터넷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통신은 IP 위에 IP 여기 위에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모든 장치들이 동일한 거죠. 똑같은 거죠. 모든 장치에 보면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는 IP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IP 주소를 다 가지고 IP 소프트웨어를 써서 정보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IP고 그 IP를 가지고 IP를 통해서 통신 장치를 식별할 수 있게 그렇게 또 가능하게 해주는 유니버셜한 보편적인 그런 주소 체계가 IP다. IP 주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밑에 IP를 통해서 실제 통신을 하되 물리적으로 인터넷 정보를 주고받는 전달하는 그런 장치는 밑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네트워크. 그게 뭐냐? 와이파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모바일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이더넷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가 다른 통신 장치 라우터가 있다. 라우터의 IP하고 뭔가 정보를 교환한다.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는 이 밑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브넷이 이더넷이다. 이더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한테 야 내가 지금 IP가 라우터한테 이런 인터넷 정보 IP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이더넷 네트워크 카드 네가 라우트에 있는 이더넷 카드한테 정보를 전달해다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를 하면은 이더넷은 우리가 배웠던 이더넷 프레임으로 스위치를 통해서 목적지가 뭐냐면 여기 라우터겠죠. 라우터. 이 라우터한테까지 이더넷 프레임을 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더넷 프레임으로 IP가 의뢰한 프레임을 이더넷 프레임으로 이렇게 한테 전달해. 이때 전달하는 프레임이죠. 이더넷 프레임. 이더넷 프레임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더넷 프레임. 여기 앞에
여기에 앞에 출발지 주소,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주소,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소스 맥 주소,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R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레임 구조라는 게 결국은 그냥 뭐냐면 IP가 이더넷한테 라우트까지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한 정보라는 게 사실 뭐냐? 이게 IP가 의뢰하는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 이더넷 프레임에 데이터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라우트 정보를 받았겠죠. 라우트가 여기서 이 라우트가 밑에서 자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정보를 받는다고요. 이렇게 정보를 받으면은 요때 요 정보는 뭘 받냐면은 이더넷 프레임에서 나한테 보내준 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수신하는 거죠. 라우트가. 그 데이터는 뭐겠습니까? 이 데이터는 IP가 전달하고자 정보 단위, IP 정보로, IP 정보. 모든 인터넷 장비들은 서로 IP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통신 장치들. 모든 라우트, 호스트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호스트가 보낸 IP 정보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자기도 IP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목적지까지 가려고 보니까 내가 우리 학교 내에서는 이더넷으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데 외부로 나갈 때 보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는 4G 네트워크이더라. 예를 들어서 보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게 지금 IP 정보인데 IP 데이터를 받았는데 IP 정보를 받았는데 이걸 사실 뭘 통해서 받았냐면 이더넷 프레임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IP 정보를 내가 전달하려고 보니까 이게 4G 네트워크예요. 4G 네트워크. 그러면은 이 정보, 내가 전달해야 될 이 정보를 이 4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좀 보내다. 뭐냐? IP 정보죠. IP 정보. 그러면은 이 서브넷은 4G 서브넷은 뭐 전화 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때 4G의 데이터 프레임에 딱 넣어서 목적지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전달하고 또 여기서도 종류가 다르면은 서브넷 종류가 다르면 이 서브넷의 주소 체계, 서브넷의 프레임 구조에 맞게 정보를 해서 목적지까지 전달해서 목적지에 있는 IP 소프트웨어가 출발지에서 보낸 그 IP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목적지에 있는 뭐 PC나 목적지에 있는 어떤 통신 장치가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인터넷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고 가장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왜 인터넷에서 IP 주소도 있는데 왜 맥 주소를 쓰지? 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모바일 장치들끼리 통신을 하는데 인터넷 IP 주소는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지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인터넷 통신 방식이라는 게 IP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지만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는 그 물리적인 주소 체계에 따라서 물리적인 통신 방식으로 그 IP 정보를 서로 목적지까지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있다, 통신 장치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IP 주소는 물론 두 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라고 봅시다. 하나. 왜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서브넷 주소는 여기는 4G를 통해서 4G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할 수도 있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통신할 수도 있으니까 와이파이 맥 주소도 있고 모바일 전화번호 주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라우트를 한번 볼까요? 라우트 이렇게 라우트가 하나 있다. 이 라우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하는 장치잖아요. 네트워크 연결하는. 이러면은
라우트에 IP 주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볼 텐데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마다 주소 체계가 완전히 서로 다른 주소를 가져야 돼. 왜? 이 라우터가 일종의 이제 라우터 통신 장치잖아요. 인터넷 통신 장치잖아요. 인터넷 통신 장치인데 이 네트워크 A에도 연결돼 있고 네트워크 A에도 연결돼 있고 네트워크 B에도 연결돼 있고 네트워크 C에도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IP 주소라는 거는 네트워크 아이디에 넷 아이디에 호스트 아이디가 연결된 이런 주소가 이게 IP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장치는 라우터 인터넷 장치는 네트워크 A에도 연결되어 있고 B에도 연결되어 있고 C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치는 이 주소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네트워크 아이디 A, B, C 서로 다른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른 그런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각 네트워크마다 네트워크 A에서 보면은 이 라우터 장치도 이 네트워크 A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호스트 아이디가 이렇게 부여가 되겠죠, 그죠? 호스트 아이디. 여기도 네트워크 아이디 B에서 호스트 아이디가 이렇게 부여가 되겠죠. 왜냐? 인터넷 장치가 네트워크 A에도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 B에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 A에서도 호스트 아이디가 있고 네트워크 B에서도 호스트 아이디가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여러 개의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트워크마다 어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마다 네트워크 아이디 플러스 호스트 아이디가 하나씩 유일하게 부여가 돼야지만 각 네트워크에서 말이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에서 이 통신 장치, 라우터 장치를 유니크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라우터는 몇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수만큼 IP 주소가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건데요. 나중에 우리 이제 라우터의 IP 주소 이렇게 할당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라우터는 라우터뿐만 아니라요. 인터넷 통신 장치는 몇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것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 개수만큼의 IP 주소가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으면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라우트 구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데 라우트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보통 포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우트도 물론 이게 라우트도 포트지만은 이 라우트는 스위치와 다르게 이 포트 부분에 뭔가 이렇게 설정해 줘야 될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우리 이제 하나씩 아주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보통 포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압부죠, 그죠? 뭔가를 연결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뭘 연결할 거냐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페이스다. 뭐 스위치에서도 그 부분을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스위치에서도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어떤 장치를 정합시키는 그런 부위다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터페이스마다 IP 주소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 중에 그 프레임에서 IP 정보 부분, 물론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그 IP 정보를 받아서 그 IP 정보를 어디로 보낼 건가?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입력 인터페이스에서 출력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IP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IP 정보. 이 IP 정보를 사실은 이름을
이더넷에서 교환하는 정보 이름을 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 IP 정보를 데이터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이터그램이다. IP 데이터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IP 데이터그램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보 IP 데이터그램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IP 데이터그램 IP 정보를 어디로 보낼 건가 이렇게 이제 결정해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IP 정보를 어디로 보낼 건가를 교환하는 그런 정보,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라우팅 테이블이다 이렇게 합니다.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 조금 이따 라우팅 테이블 한번 보기라고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입력되는 입력 인터페이스로부터 들어오는 IP 데이터그램을 어느 출력 인터페이스로 교환할 건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트의 역할을 조금 이렇게 추상화시켜 보면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때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서브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연결된 네트워크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때 교환되는 정보의 단위를 IP 데이터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P 데이터그램을 교환한다. 서브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 두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스위치하고 사실 참 비슷하잖아요. 스위치는 통신 장치를 물리적인 그런 케이블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된 통신 장치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때 교환하는 정보를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P는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네트워크 간에 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그 네트워크는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어. 물리적인 종류가 달라도. 그 사이에 IP 데이터그램을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우리 계속 이 부분은 설명을 계속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우리 학교의 캠퍼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현재 모습은 아니고요. 좀 오래전에 우리 대학 캠퍼스 네트워크의 모습인데요. 이 캠퍼스 네트워크는 지난번 우리 이더넷 스위치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수많은 스위치를 통해서 서로 연결한 이런 여기에 캠퍼스 네트워크 우리 코리아텍 캠퍼스 네트워크 있습니다. 코리아텍 캠퍼스 네트워크 있으면은 이 캠퍼스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하고 연결해주는 장치. 이 장치가 라우트라는 거죠. 라우트다. 코리아텍 캠퍼스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 연결하는데 외부 네트워크가 뭐 꼭 하나만 있으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 두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해놨는데 이렇게 외부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는 이런 장치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라우터가 상당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라우터에 사실 우리 학교의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더넷하고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이지만 여기에 사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도 뭐 다 다르고요. 학부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게 이제 이더넷 스위치로 이렇게 서로 확장해 놓은 많은 이더넷 스위치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확장해 놓은 그런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더넷 스위치 여러 대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은 무슨 문제가 그때 내가 생긴다고 그러냐면은 이더넷 스위치를 설명할 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이렇게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좀 더 심하게 하면은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처리하느라고 다른 트래픽을 처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내부의 네트워크를 한 개의 네트워크, 여러 개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하나를 여러 개의 로지컬한 논리적인 네트워크, 가상적인 네트워크 여러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
그 분리를 하는 기술을 이제 버추얼 랜이라고 하는데, 버추얼 랜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이 라우트가 이 버추얼 랜 여러 개, N개의 버추얼 랜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라우트가 네트워크 여러 개를 연결하기도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물리적인 네트워크 하나를 여러 개 로지컬한 네트워크로 이렇게 또 구분해주는, 그리고 그 사이에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넷은, 라우트 연결된 서브넷은 물리적인 그런 하나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네트워크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통합된 그런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 네트워크하고 이더넷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외부에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좀 전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 물리적인 네트워크, 규모가 큰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가상적인 네트워크로 분할하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상적인 네트워크, 분할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서로, 그러면 이게 가상적인 네트워크 여러 개 생기는 거죠. 그런 분할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이 라우터가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추얼 랜, 그다음 버추얼 랜 간의 통신을 라우터를 통해서 버추얼 랜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하는가, 버추얼 랜 간의 연결을 라우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는 물리적으로는 스위치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번호도 구분할 때 이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 타입이 뭔가, 기가빗 이더넷인가, 아니면은 뭐 LTE인가, 아니면은 뭐 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네트워크 타입, 그 다음에 이 슬롯 넘버 0번, 그 다음에 서브 슬롯 있을 수 있고요. 또 0번, 그 다음에 여기에 포트 넘버가 몇 번인가, 포트 넘버 1번, G00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번호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데, 인터페이스 번호라기보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 번호인데, 보통 이 이제 인터페이스 넘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러니까 라우터 인터페이스라는 게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마다 왜냐, 네트워크마다 호스트 아이디를 유니크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고 거기에 호스트 아이디를 또 유니크하게 부여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IP 주소를 할당하는 그런 단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앞에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라우트의 인터페이스 개수만큼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 왜 그런가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IP 데이터그램, 라우트가 교환하는 정보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요, IP 데이터그램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IP 데이터그램, 이 IP 데이터그램 구조인데, 이 IP 데이터그램의 구조는, IP 데이터그램은 요 IP 출발지 IP 주소하고 목적지 IP 주소를 가져서 이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에 어느 목적지로 갈 건지를 찾는다 하는 그런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 IP 데이터그램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IP하고 IP 주소를 공부할 텐데 그때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가 유지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이 라우팅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우팅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우팅 테이블의 목적지 주소는 뭐냐? 맥 주소가 아니고요, IP 주소가 되는 거죠. IP 주소. 그 다음에 이 목적지로 가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어디로? 어디로? 어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보내야 되는가? 어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보내야 되는가? 한데요, 요 인터페이스 연결되는 요 장치가 어떤 통신 장치가 아니고요. 대부분이게 물론 통신 장치일 수도 있는데, 이 통신 장치가 아니고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되는 거는, 이거는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그렇잖아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라는 이야기, 여기 통신장치 여러 개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개가. 그렇죠. 그렇겠죠. 어.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하고 여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중에 어느 IP 주소로 보내야 되는가? 이런 정보. 목적지 IP 주소가 뭔가? 어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보내야 되는가?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중에 여러 개의 통신 장치들이 있는데 그 통신 장치들 중에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가? 이런 건데요. 요 다음 IP 주소하고 목적지 IP 주소는 당연히 다를 수 있다. 왜냐? 여기서 또 다른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목적지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적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되는 거고, 요 놈은 뭐냐? 여기로 가기 위해서 요 네트워크에 보내야 될 다음 넥스트 라우트. 물론 이 넥스트인데 넥스트 대부분 나중에 이제 라우트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넥스트 IP 주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 이제 어떻게 만들고 라우팅 테이블의 구체적인 그런 또 라우팅 테이블에 어떤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여기서 이런 정도로 먼저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거기서 인터넷에서 라우트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인터넷 이러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라우트를 사용해서 많은 수의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서브넷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서브넷을 연결한 네트워크이고 이 서브넷 각각의 네트워크는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라우트는 이 서브넷을 연결하는 서브넷이 여러 개의 서브넷을 연결하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이고, IP가 정의하는 데이터그램을 교환하는 뭘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그런 장치가 라우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P 주소, 그 다음에 라우트, 실제 라우트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 다음에 버추얼랜 간의 정보를 갖다 어떻게 라우터를 통해서 교환하는가, 라우터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